오비찬입니다. 오비찬의 이건 문화일기가 되겠네요. 네, 저는 지금 현충원에 와 있어요. 현충원 투어에 왔습니다. 네? 현충원에 무슨 투어가 있냐고요? 네, 육군 장교 출신의 오마이뉴스죠. 오마이뉴스 기자로 계신 김종훈 씨가 1년에 거의 10번 이상 이 현충원 투어를 합니다. 네, 현충원인데도 불구하고 친일파들이 누워있고, 네, 독재 정권에 봉사하던 인간들이 누워있고, 네, 그런 것과 또 우리 독립투사들, 독립위인들, 그런 분들과 또는 쿠데타에서 그 불의의 힘에, 그 쓰레기 같은 힘에 사라진 군인들, 참군인들도 누워 계시고 해서 투어에 와봤습니다.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새롭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영화에는 전두광이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갑자기 저 뒤에 투어 인원들이 근 100명 정도가 됐어요. 평균적으로 한 20-30명 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김호랑 중령의 묘소도 갈 예정이고, 뭐 이런 게 있길래, 공지가 됐길래 저라고 일개 대한민국 시민이고 국민일 뿐인데, 네, 조용히 참여해봤습니다. 저 와보니까 찍기도 참 민망해요. 근데 이제 혹여 이런 행사도 있고 또는 국립현충원에 이런 묘소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싶거나, 또는 서울의 봄을 보고 참 분개하는 그 힘을 어떻게 참지 못하시는 여러분들이 혹여 찾아볼 수도 있어서, 네, 이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두환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고 모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서 파급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 그 2005년도에 MBC의 제5공화국이라는 드라마에서 많은 것들을 꽤 많이 정리를 했죠. 물론 이제 디테일이 좀 다르고 틀리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네, 이거에 대한 붐은 2023년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현대사인데 80년대의 얘기죠. 여기 와 계신 분들 아무리 젊어도 20대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모이신 것 같아요. 30대도 있고. 다시 한번 각성된다? 이런 느낌의 내용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관심이 있어서 예전부터 사료를 찾아보거나 책을 찾아봐서 많이 알고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삶에, 자기 처지에, 환경에 찌들어서 간혹가다 잊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말은 정말 정답 같아요. 정답. 네. 저는 그 어떤 말도 정답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부류인데, 왜? 그때그때 필요한 명답이 있지 매번 맞는 정답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거는 정답 같아요. 늘 적용되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저도 다시 각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왔는데, 새롭게 들으니까 무수하게 읽었던 사료를 떠나서 또 생생하게 다시 느껴지네요. 저거를 듣다가 저도 모르는, 네, 박정희는 자기가 쿠데타에 성공하고 나서 경복궁 경회루를 탈탈 털어서 거기서 파티를 열었네요. 네, 비키니 입은 무의들까지. 그리고 나서 1980년 8월에 그걸 똑같이 보고 배운 전두환 역시 경복궁에서 자기 12.12 사태의 주역들과 함께 또 파티를 열고요. 경복궁에서. 저 처음 알았어요. 네, 저기 사료 사진까지 다 있더라고요. 단체로 찍은 너덜너덜한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영상으로 남겨놓으려고요. 이 백영옥 선생이 이 남편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87년에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88년부터 여러 공청문회가 일어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보니까 희망을 보고 정병주와 막 장태환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계속 나서는 걸 보니까 자기도 희망을 보고 이게 진짜 형사처벌이 안 되니까
김호랑 중령의 묘소입니다. 네, 그래서 미망인이 된 백 여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저 처음 오는데 울컥하네요. 기념사업회 측에서 얘기를 했어요. 왜? 반란군에 맞서 싸우다 죽임을 당한 거니까 전사로 맞서 싸워야 되는데 드디어 문재인 정부 때 계속해서 요청을 했고 군 진상규명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마침내 김호랑 중령이 순직에서 전사로 됐다는 게 문재인 정권 때 변화됐어요. 그리고 2022년 12월 7일 날 작년입니다. 작년 오늘 이틀 전이네요. 12월 7일 날 김호랑 중령 유족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전사 확인서를 보냈어요. 역사의 진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따 우리가 만날 정선엽 병장은 같은 날 받았는데 김호랑 중령은 아직도 여러분 여기 뒤에 와서 보세요. 1979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순직으로 돼 있어요. 바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이게 우리 여러분들 관심. 그래도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다행히. 그리고 제가 볼 때 조만간 바뀌어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인사를 드리면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할과 관심이 역사의 진보를 만든다는 것. 첫 번째 과제는 대한민국 전군에서 참군인을 누구에게 진짜 참군인인지 제가 이따 친일파 군인들 보여드릴게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배웠던 친일파 군인들은 지금도 대한민국의 국군의 영웅으로 불리는데 참군인이 누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영웅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이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이게 문화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힘이라고 생각해요. 네, 영화 한 편으로 원래도 다 관심이 있던 분들이죠. 당연히. 하지만 다시금 느끼고 각성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 네, 문화의 힘입니다. 네, 김호랑 중령의 묘입니다. 네, 여기 28구역인데요. 뒤에 보면 아직도 순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28모역에 묻혀 계시고요. 저기 29번이라고 보이거든요. 저쪽엔 12.12 사태 때 주역들이 또 묻혀 있대요. 아이러니죠. 같은 공간에 쿠데타의 수괴들이 묻혀 있고 이쪽 10몇 미터 떨어진 곳에 김호랑 중령이 묻혀 있고, 네, 아직도 정리되려면 멀었어요. 참. 뒤에는 사병묘역인데요. 저기 사람들이 모여 계신 데가 최명신 장군의 묘역입니다. 장군인데 사병묘역에 묻힌 최초의 장군이시죠. 제가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장군 중에 한 분인데, 물론 5.16 쿠데타를 지지했었고 이제 박정희가 독재로 쭉 뭐 삼성까지 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반대를 하고, 그래서 결국엔 사회가 틀어지고, 네, 격렬하게 반대했죠. 그래서 사순 장군 못 달고, 네, 되셨는데, 또 최명신 장군과 장태환 장군의 그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장태환 장군의 논문이 정치군인은 근절돼야 된다, 보안사 해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베트남전에 참전을 못했는데, 이제 최명신 장군이 그 베트남전 총사령관이었잖아요. 콕 집어서 데려갔대요, 장태환 장군을. 그래서 간신히 이제 진급 케이스에 대해서 대령 달고 갑종장교지만 장군까지 되고, 네, 역시 또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진짜 군인들은 군인끼리 알아본다,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이걸 어떻게 제가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얘기라. 그리고 또 장태환 장군은, 최명신 장군은 이제 서울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있지만 그것도 사병묘역에 단 한 분인데, 한 분의 장군이 딱 사병묘역에 붙여 있죠. 근데 장태환 장군은 이제 대전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묘역 주변에 12.12 사태의 주역들이 약 11명 정도가 옆에 묻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대전 현충원을 가면 한번 또 찾아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디로 이동하는지 지켜봐야죠. 네, 육군병장 정선엽
묘입니다. 네, 영화 서울의 봄에서 혼자 장렬히 전사하죠. 가슴에 3발, 목에 1발. 이렇게 전사 처리되면 사실 육군 하사로 진급이 돼야 되는 건데 군대에서 군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야 일반 시민들도 그걸 보고 하겠죠. 네, 12월 13일 서울에서 전사. 안타깝습니다. 네. 또 이분도 계시고 또 저기 정선의 병장도 참 안타깝지만 이 육군 상병 박윤관, 네, 이분의 일도 너무너무 안타깝죠. 비극이죠. 비극의 희생자입니다. 네, 박윤관의 묘.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정말 많고요. 우리가 알아야 국가도 군도 챙기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지. 네, 우리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이 시선을 보면 대표는 항상 고개를 45도 각도로 내리고 있는데 전두환은 45도로 올리고 있어.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이게 전두환. 근데 YS의 저는 아무리 봐도 YS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김영삼 대통령 묘역이에요. 이 논리에 대해서 성공한 쿠데타도 잘못되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이제 하나회 청산 그런 것들은, 그리고 국립현충원의 순국선열들 독립투사들 모시기 시작한 거. 하나회 척결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네. 정병주 장군의 묘역입니다. 네, 사진에 보이듯이 또 여기서 보이듯이 묘비에 아무 글씨가 없어요. 백비라고 한대요, 저걸. 89년도에 청문회를 앞두고 변사체로 사망하셨죠. 안타깝습니다. 예, 정말. 특전사의 아버지죠. 네, 제대로 만들려고 했고, 그리고 전역해야 될 부하를 무릎 꿇고 빌어서 살렸던 박희도라는 부하한테 배신당하고. 박희도 씨는, 그 양반은 아직도 광화문에서 전두환이 왜 위대한지 마이크 붙잡고 떠들고 있대요. 살아있죠. 네.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렇게 비롯돼집니다. 참 영면하실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한스러운 죽음인데, 그래요. 호두숨인데요.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호두숨이 나오는데 참 그래요. 네. 좀 이분들의 죽음, 더군다나 이렇게 막 심지어 변사체, 청문회를 앞두고, 그리고 배신자는 아직도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해서 살고, 아직도 뭐 전두환의 위대함을 마이크 붙잡고 얘기한다는데, 비극이죠. 비극이고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모르는 것은 약이 아니에요. 역사는 모르면 죄송해요, 병신이 되죠. 아는 것이 힘이고, 역사는 꼭 명쾌히 알아야 된다고 국립현충원에 왔다가 배우 정찬 잔뜩 느끼고 갑니다. 사실 투어는 아직 안 끝났어요. 저기 또 이동 중이신데, 이제 원래는 2시 반에 끝나기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분들은 가는 거고, 또 정말 열정적이시네요, 김정은 씨가. 학사장교 출신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뭐랄까, 장교를 했어요. 소명 또는 우리 군에 대한 애정도나 이런 것들이 더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또 디테일을 또 얘기한다니까 딱히 오늘은 뭐 촬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은 촬영이 좀 많지만 영화 한 편이 실체적이고 역사로 또는 서적으로 또는 육성 녹음으로 또는 심지어 뭐 월간 조선이라는 그런 책에 뭐 조갑재 씨가 어마어마하게 남겼죠. 네,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또 한창 때 그런 사료를 잔뜩 남겨놨길래 네, 이름을 한번 말해봤습니다. 하여간 뭐 그런 자료도 있지만 영화가 주는 임팩트, 네, 그것은 문화 전반에 참 큰 울림을 주죠. 네. 김성수 감독님의 서울의 봄이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한 그 추악한 시간들을 추악하고 암울하고 정말 더티한 시간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줘서 대단히 고맙네요. 김호랑 중령의 묘역은 29번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이쪽 28번 쪽에 이제 12.12 쿠데타에 들어갔던 영관급들이 출신들이 이제 묻혀 있다고 하네요. 저기 김호랑 중령 묘역 바로 옆에 묘역에 또 이렇게 참배로 오셨더라고요. 가족이신가봐요. 여긴 현충원은 그런 곳입니다. 네. 정말 소소하다는 말도 죄스러울 만큼 자신의 인생과 생명과 모든 것들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살아오시다가 여기 묻히신 분들의 가족들이 찾아오는 곳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국민들이 찾아오는 곳이고, 끝나서 네, 김호랑 중령님 묘역에 와서 다시금 잘 찍어볼까 하다가 또 옆에 가족분들이 너무 애잔한 모습으로 앉아 계셔서 밖에서 이렇게 스케치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스러운 공간에 참 있기에, 이 자리에 있기에 참 창피한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기 계신 호국 영령분들께 죄송스럽네요. 어렵다. 참 뭐라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감사드립니다.